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값 폭등 경고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가격이 지금 들썩들썩거리다 보니까 지금 외곽 지역까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대로 두었다간 정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황에 정부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불붙은 집값입니다. 불붙은 집값. 자, 심상치 않은 집값 급등 전조 지금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거 상당히 많이 오르겠는데, 자 이러면은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 부동산법의 첫 시험대에 지금 오르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자, 불붙은 집값,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냐면요.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 1,600건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강남은 좀 거래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의 노원, 강북, 도봉 등 외곽 지역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커뮤니티와 시장에서는 자, 이렇게 냅뒀다가는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를 테니까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그 상승 추세를 봤을 때 지난 4월 달, 5월 달 들어섰을 때 가격이 좀 강남 상구 좀 주춤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작년부터 스물스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자, 2월 달부터 가격이 강남 상구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제되어서 그래서 강남 상구 위주로 가격이 오른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 상구 및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영향 탓이었는지 아니면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있어서인지 한동안은 거래가 둔화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상승률도 좀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다가 5월 들어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상구, 용산구, 마포구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점차 부동산 가격이 외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런 인터뷰가 MBC 라디오에서 있었는데요. 그런 영향 탓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지금 서울 지역에 지금 전방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아파트 가격 위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기간 중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이 현재 정책카드의 폭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초반에 카드를 너무 일찍 드러낸 실수를 보였다. 자, 그렇게 말한 것은 악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민주당이 되면은 역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던 바였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시나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했던 그 공언이 초반에 너무 속내를 드러난 카드를 너무 일찍 드러내 보인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상승세를 좀 멈추게 하는데 세금 중간은 투기 억제의 유일한 수단. 그런데 이 흐름을 방치하면 집값 폭등은 필연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 일부 전문가는 아직 정부 출범한 지 2주도 안 되었어. 이런 상황에서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건 좀 과도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또 조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겨우 2주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 집값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언한
부분 때문에 그게 크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세금 중과라든가 이런 걸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올 초강수 카드는 뭐가 남아 있냐면,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쉽게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또 세금 중과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아무튼 기술적 우회 규제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더 확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까지잖아요. 내년 5월까지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면 지금 집을 팔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당겨서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양도세 중과 유예되는 부분이 종료될 것이냐 안 될 것인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종료되면은 집을 또 못 팔고 또 보유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래도 집을 팔려고 하는 소유주분들이 있었는데, 아예 뭐 서울에 또 집도 부족하다고 하고 앞으로 부족해질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안 팔고 당분간 가져가야지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을 걷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려고 했던 사람도 내놓지 않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수급이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집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꺼내는 건 좀 신중하게 꺼내지 않을까. 자,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중과 부분에 대해서 유예하는 부분을 계속 저는 또 연장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데요. 그래도 정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시할률입니다. 공시가격이 여러분들 조정돼서 낮춰진 거 아시죠? 그 공시가격이 낮춰짐으로 해서 재산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축소되고 그랬는데요. 공시가격을 더 높이는 거, 그런 부분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공시가격 현실할률, 요거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지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규제 지역이란 사실 공식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자, 이게 규제 지역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는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사용된 통칭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총칭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두 번째 투기 과열 지구, 세 번째 투기 지역.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규제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요것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실질적 규제 지역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규제 지역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에 보면, 자,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넣어봤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지정 주체로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 투기 지역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한다고 해요. 특징 및 요건은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집값 급등 시 선정을 하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면 전매 제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더 강한 규제가 되고요. 청약 1순위 제한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센 투기 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금 목적 규제가 되고 양도세 중과 등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특정 목적 거래 시 사전 허가가 필수이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거래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거래가 줄어드는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었다가 해제를 하니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해제하니까 가격이 오르나 보다 싶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주춤하나 싶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곳조차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의 기준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열 지구, 이제 투기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018년 기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서울 11구, 세종 등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빨갛게 지금 그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투기 지역으로 묶고요. 자, 근데 투기 지역이라고 하면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정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 전방적으로 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 등으로 묶이면서 굉장히 많이 좀 규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출이 우선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고요. 투기 지역으로 갈수록 대출받는 한도가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가열 조짐이 보일 때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투기 가열 지구는 투기 성향이 심한 지역에 강한 규제를 하고 투기 지역은 투기적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투기 지역으로 묶습니다. 집값 상승률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3배 이상 등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각각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요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벌써 수도권 집값이 가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집값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 오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데다가 경기도 지역까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제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제 지역 지적 요건이 충족한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총 13곳입니다. 가격 오름세를 아까 보여드렸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가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그 규제 지역의 지정 요건이 충족한 지역이 벌써 서울은 10곳, 그리고 경기가 3곳입니다. 투기 가열지구 요건 충족되는 곳이 서울이 8곳, 그리고 경기가 2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요건이 지금 충족되는 지역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7월 달부터 대출이 받기 어렵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조정 지역이라든가 투기 가열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또 지정이 될 수도 있다. 이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더 빨리 움직여서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정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가열지구, 즉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정하기 전에 미리 가격이 튀어오르고, 자, 그리고 지정이 되면 잠시 주춤했다가, 자, 그래도 다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여러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투기 지역, 투기 가열지구로 묶었다 할지라도 가격이 계속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묶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시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가열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몇 안 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는 거. 여기에 대한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지정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수요. 지정하고 나면 주춤했다가 자, 그래도 역시 또 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양도세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가격이 추가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요런 현상이 다시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 17일 날 중앙일보에서 자, 거침없는 집값 규제 지역 확대하면 잡힐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급등할 낌새를 보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더 묻는 거, 대출을 더 쪼이는 거, 요거밖에 없어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것이냐라는 의문을 또 제기를 하고 있어요. 거침없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자, 2025년 3월달 들어서서 반짝했다가 그리고 나서 잠시 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6월 들어서서 다시 3월 달처럼 가격 변동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전문가의 의견을 요약을 한다면 정부의 첫 번째 대응 카드로 다시 규제 지역을 확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 규제 지역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정부 때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가해지구 뭐 이런 식으로 묶었다 하더라도 가격이 더 오르는 거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 해도 그거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만약에 규제 지역에 대한 좀 효과가 있고 그러려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위상을 강화하고 네, 위상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대요.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또는 기존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도 제도를 여러 가지로 막 시범 삼아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자꾸 부동산 정책을 이런 정책도 발표하고 저런 정책도 발표하고 계속 정책이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혼란스러움도 잠시 또 가격은 더 튀어오르고 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좀 신중하게 지금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또 이런 정책도 펴보고 저런 정책을 펴보는 자, 그런 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신중하게 정책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이재명 정부도 알고 있을 거다. 자, 여러 지역을 묶고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더 확대해서 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대출 규제 카드입니다. 대출 규제 카드가 우선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대출 규제 카드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축소하고 그리고 가상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대출 공급 자제하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 대응책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와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자, 수급이 중요하지 않냐. 공급 확대에 대한 메시지를 조합해서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이 유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확대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자, 사람들이 요즘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급 메시지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기 신도시는 조성이 되는 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거고 그러면 당장의 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급 확대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 규제하기 전에 좀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다. 가격이 다시 또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또 생각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